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또 하나는 데일리언이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충 여론조사 시점은 9일, 10일, 그러니까 대략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그 순간입니다. 사실상 10월 10일 막상 결과 보니까 이재명 후보 0.29%포인트 차로 과반을 살짝 넘어서 어쨌든 이낙연을 누르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이재명 본인도 놀랐고 이낙연 후보도 놀랐고 결과를 발표했던 이상민 선대위원장도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3차 투표인단 62대 28로 이낙연이 이긴 겁니다. 이러니 지금 이낙연 사실 지금 불복하고 있죠. 불복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정세균, 김두관 표를 넣느냐 빼느냐, 어제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표율을 계산할 때는 정세균, 김두관의 그 사표도 살아있는 표로 가정하고 살아있는 표로 계산했고, 또 득표율을 계산할 때는 김두관과 정세균 표 사표를 갖다가 무효표로 처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캠프에 나와서 세 곳으로부터 들었다. 이 본선은 무조건 구속된다. 드디어는 이제 설훈, 민주당의 중진인 설훈 의원 입에서 이재명 구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구속 이야기는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구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서 이제 구속 이야기 나왔으니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오늘 윈지코리아와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 결과를 보면, 윤석열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윤석열이 됐던 무조건 이재명을 갖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 그 언저리에서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화천대유 1타 강사, 대장동 1타 강사, 쪽지게 강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도 여론조사하니까 이미 스크라치라고 그러죠.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가던 홍준표가 나가던 원희룡이 나가던 누가 나가도 지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꺾는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승민만 조금 빠지죠.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윈지코리아가 이제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 대결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은 윤석열이 45.6, 이재명이 39.6으로 6%포인트를 윤석열이 앞섭니다. 홍준표 대 이재명, 홍준표가 48.6, 그 다음에 이재명이 38.6으로 이거는 9.4%포인트를 홍준표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섭니다. 또 주식회사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오늘 다 발표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보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은 46.3, 이재명은 37.3으로 9%포인트를 윤석열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섭니다. 홍준표 대 이재명을 하면요, 홍준표가 49.0, 이재명이 36.8, 그러니까 무려 12.2%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화천대유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요즘 이 4강 컷오프 그 전부터 원희룡은 딱 이재명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예리한, 그 명석한 두뇌로 갖고 예리한 검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아듣기 쉽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오늘
윤석열 전 총장도 부럽다. 원희룡 후보 정말 부럽다. 라고 하면서 뭐 따뜻한 눈길을 갖다 원희룡 지사, 서울대 법대 후배죠, 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양자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원희룡이 39.9, 이재명이 40.1로 0.2%포인트 차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은 지금 대장동 사태, 이게 이제 일조일석에 꺼질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원희룡,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가면은 원희룡 대 이재명도 아마 원희룡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에 앞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민주당의 설훈 의원 이야기대로 이재명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옥중 출마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즉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당원 104조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추천을 갖다가 취소하고 아마 재추천의 과정을 밟는 그 순간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유승민 대 이재명 하면 유승민이 조금 빠져요. 34.5, 이재명은 39.6.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어떠한 수를 넣어도 38, 36, 38, 37, 40.1, 40을 못 넣고 있습니다. 40.1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 그것은 뭐 제가 굳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0월 10일 날 민주당 3차 슈퍼위기에 해당되는 그 선거인단 24만 명이죠. 투표 결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이 68%, 이재명이 62%, 28%. 사실상 국민들의 평가는 끝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재명 편을 역성을 들고 있는데 혹장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앞으로 뭐 검찰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자는 이 대장동을 대장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된장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된장통에서 된장을 퍼먹은 사람이 누구냐. 된장, 소금이 들어가서 짜기 때문에 된장 먹은 사람들이 결국 물 켜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송영길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게 코가 꿰인 듯이 기신기신 굴신굴신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과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 된장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조만간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김만배다 뭐다 하는 이 학번들이 대충 81학번에서 85학번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 81학번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굉장히 전당대회에서 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꺾어내지 않았어요? 홍영표를. 자, 이 대목에서 원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송영길, 과연 이재명과 단순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른바 합종연행했을까? 왜? 지금 유동규, 된장통의 주인공들이죠. 유동규, 또 어제 가서 14시간 동안 조사받은 김만배, 또 검찰의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등 이 사람들 이야기들을 뭉뚱그려 종합해보면 대략 자기들이 최소한 400억 정도의 돈을 갖다가 로비 자금으로 쓰려 했던 것 같고 또 실제 집행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박영수 딸, 그다음에 곽상도, 권순일, 또 있죠, 성남 시의회 의장 등등등 하는데 과연 거기에 국한되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민주당의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것은 바로 해골 이해찬 선생입니다. 이 이해찬 선생이
과연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를 출범하던 전당대회에 가만히 있었을까? 어차피 2018년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고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고 또 그 즈음 하면서 바로 가장 돈을 많이 먹은 천하동인 1호에 천하동인 1호, 물론 지금 김만배는 그게 내 거라고 막 박박 우기고 앉았습니다만 그거는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바로 자기가 정영학과 마음 놓고 이야기했을 때 얘기했던 바로 그분, 이 절반은 그분 것이다. 즉 1208억의 절반 604억은 그분 것이다. 그분이 누군가? 검사님들 바보 아니거든요. 자, 그분. 근데 그분 어쨌든 원래 화천대유, 즉 김만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100% 출자했던 천하동인 1호가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고 2017년부터는 지분관계를 비공개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화천대유가 100% 출자하면 당연히 김만배가 천하동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천하동인 1호의 대표는 이한성 씨입니다. 이한성 씨 누구라고요? 이한성 씨는 이화영, 즉 이재명 밑에 있는 부지사 이화영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 출신입니다. 또 이화영은 바로 해골 이해찬 선생의 최측근입니다. 자, 네 명의 이가 있죠. 이해찬이 큰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이재명은 어쨌든 대장동 그 설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마구잡이로 이리저리 된장통에 꽉꽉 쌓이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이 런닝메이트로 붙여준 것이 이화영 부지사고, 이화영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이른바 운동권 동지였던 이한성이 천하동인 1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지난번에 2018년에는 이해찬이 대표가 됐고 2020년에는 이낙연이 됐는데 이낙연이 그만두는 통에 이번에 보궐선거격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송영길이 물론 과거 인천시장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추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전적 추문이죠. 뭐 감옥 가기도 하고 했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한번 치르는데 전당대회 맨입으로 치르는 거 아니거든요. 자, 왜 지금 송영길이 마치 이재명에게 코가 꿰인 듯이 이재명 편을, 그야말로 우격다짐으로 이재명 편을 들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분모, 왜 김두관이 거 정세균이 거 뽑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투표일 계산할 때 또 넣고 왜 이런 야바리를 벌이느냐, 야 결선 투표로 가자 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마 내일 지금 송영길은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11%포인트 차가 나니까 이재명과 이낙연 간에 내일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이낙연 측에서는 과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낙연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씨가 은근히 보면은 정치적인 결단, 용기가 부족합니다. 정말 이낙연 씨가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났고 그래도 뭐 의원을 오랜 의원 생활과 도지사까지 지나면서 지금 이재명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대통령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세 번의 정권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유지해왔다는 자부하는 그 민주당이 앞으로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왔고 이재명이 결국 보면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대장동 설계 내가 했다. 그리고 그 대장동은 이놈저놈 뜯어먹는 된장통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된장통에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른바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어서 된장을 퍼먹었는지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이 오늘 설훈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11월쯤 돼서 이재명이 이제 수감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거는 정권을 재창출하고 재창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라는 그 이른바 3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라는 그 세력 자체가 몽땅 이른바 도둑놈, 떼도둑,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죠. 떼도둑, 화적대, 비적대로 지금 몰릴 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득실을 떠나서라도 자기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YS DJ 마냥 단식 투쟁이라도 하는 결단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칭송합디다. 무슨 얘기냐? 김어준 이자도 보니 좀 코가 꽹 거예요. 뭐 생태탕 끓이고 뭐 하다가 막상 지금 보니까 이낙연 쪽에서 보면 이낙연은 지금 결단을 못 내리는 가운데 홍영표라든가 설훈이라든가 그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지금 뭐 분기탱천하여 칼자루를 치면서 이거 결단 내자 이런 부분에 오늘 김어준은 과거 2007년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여론조사 그 당시 뭐 다 알려진 바입니다만 이명박 후보 측의 최시중 그 유균회의 최시중이죠. 한국갤럽 회장 최시중 씨가 결국 작업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진짜 이를 악물고 그 결과에 승복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김어준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는 모습 보니 참 이 좌파들이 급하긴 급한데 저는 이재명을 지금 뭐 역성드는 뭐 송영길이라든가 송영길 더 보면 뭐 김어준 뭐 등등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된장통하고 대장통이죠. 된장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독 저만의 의심일까요? 어쨌든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윤석열이 나가든 홍준표가 나가든 원희룡이 나가든 모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11월 5일 대통령 후보가 뽑힐 때까지 보면 나름대로 공격의 포인트를 내부 총질보다는 민주당과 이른바 언필칭 민주화 세력들의 그런 부도덕성 그 다음에 엉터리 좌파인 이재명의 그야말로 생계형 좌파라고 그러죠. 뭐 그런 자들의 어떤 치부, 진면목을 갖다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비춰주는데 진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락 여부를 떠나서 지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 화천대유 대장동 된장통 1타 강사 원희룡 후보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